청약 당첨의 기법. 역발상이 해답이다. 안녕하세요. 영리한 자산 관리를 안내해드리는 해피영자TV의 영자입니다. 부동산 자산을 위주로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옆에는 다정다감하신 이동주 대표님이 여전히 옆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의 이동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약 전쟁이 시작됐다 해서 이제 로또 공약 비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특히 저번에 이제 이제 대표님께 부탁드린 젊은 세대는 어떻게 이 청약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두 번째는 가점이 적었을 때는 어떤 비법으로 들어가야 되나를 알아보도록 하는데, 대표님 준비되셨죠? 또 열심히 알아갖고 왔습니다. 네. 네, 숙제를 잘 풀어왔습니다. 네네. 자, 먼저 첫 번째, 네. 젊은 층, 젊으면 청약 포기, 요즘 왜 청포자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정책 얼마든지 정부에서 또 만들어 놨습니다. 네. 가장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준비는 해놔야 되잖아요. 당연. 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청년을 우대한다. 그렇죠, 이런 말 그대로. 거. 네. 근데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줄 거면 좀 화끈하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내년까지. 그렇군요. 예, 그래서 서둘러야겠네요. 조금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청년이니까 말 그대로 나이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 넘어야 되고요. 네네. 34세까지고. 네. 좋은 점이 또 하나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네.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보통 일반 청약은 0.8, 2년을 지금. 예, 근데 이건 무려 금리가 3.3%니까 10.5%가. 그렇죠. 재테크. 재테크. 네, 거기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이게 내가 청약 무조건 1순위가 되고 남보다 당첨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네네. 어떤 게 있냐면 월 1회, 그러니까 월 1회만 인정을 하고요. 금액은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더 넣으면 네.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더 넣으면은 금리는 우대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네. 청약 순위 가리는데 예. 거기서는 그냥 평등하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 1회 10만 원만 인정하되 24회까지만 인정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1순위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꾸준하게 예. 매월 최소 24개월 동안은 10만 원씩 꾸준하게 넣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젊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하네요. 네. 네네. 그러면 이제 가점이 낮았을 때 청약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자, 가점이 낮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딱 이 세 가지를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특공을 노려라. 특공부대. 특공부대가 아니고요. 네네.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 특별 공급을 앞서 저 일부의 그 한국 감정원 청약홈 나중에 영자TV 다룬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한번 또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특별 공급이 한 7가지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뭐 다자녀 특별 공급, 네. 또 노부모 봉양 이거 말고도 뭐 한 4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한 7가지 정도 되니까 내가 몰랐던 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세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네. 자, 다음으로 가점이 낮으면 청약 포기할 필요 없다. 그 이유 두 번째, 네. 대체 지역을 찾아랍니다. 그렇군요. 네. 흔히 우리가 뭐든지 1등 지역만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명품이죠. 명품. 근데 준명품도 굉장히 좋고요. 좋죠. 네, 심지어 그냥 일반 상품 중에서도 좋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단지 그냥 조금 더 특별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오히려 내가 가점이 낮은데 자꾸 특별한 것만 고집할 필요 없잖아요. 예. 이럴 땐 대체 지역 찾아도 얼마든지 로또 청약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되겠죠. 발상의 전환인 거죠. 예. 나 강남 가고 싶어. 강남만 좋냐? 아니에요. 강북도 좋은 곳 많아요. 강북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죠? 네. 이런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네네. 대체 지역 찾으라는 것이고요. 네네. 자, 마지막 세 번째. 미계약을 공략하라. 의외로 미계약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어렵게 당첨되는데 다 계약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의외로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당첨 취소도 많다고 들었어요. 취소도 많고 그것도 당연히 미계약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게 심한 경우는요. 최대 2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와, 한 현장에. 그러니까 뭐 전체 20%는 아니고 그 일반 공급분의 20% 정도. 꽤 의외로 많은 분량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하고요. 이 미계약을 공략할 때는
청약콘만 보신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해당 그 건설사 홈페이지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공지를 하거든요. 네. 그 건설사 내가 청약했던 곳에 건설사가 어딘지도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첫 번째 특공, 네. 두 번째 대체 지역, 세 번째 미계약 이것만 체크하시더라도 가점이 낮아도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세요, 대표님. 좀더 당첨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시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제가. 그렇습니까? 역시 준비했습니다. 자, 예. 뭐냐? 역발상을 하시면 됩니다. 역발상. 네. 자, 볼게요. 혹시 여러분 모델하우스 다 방문하시나요? 아니죠. 아니죠. 안 네. 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네. 이 모델하우스 가시면 여러분 답 나옵니다. 일정부터 답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답이 나오죠? 우리 거기 가면 네. 샘플하우스 꾸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욕심나죠. 네, 딱 보는 순간 눈에 확 들어오고 나 네. 여기 살고 싶어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되게 화사하게 꾸미잖아요. 네, 멋있어요. 근데 문제는 환상입니다. 네, 면적이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주력 평형 네. 제일 좋은 것만 꾸며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쏠리겠네, 사람들. 당연히 쏠리죠. 아, 예. 그리고 또 그 상담자분들 있잖아요. 네네. 한번 뭐 인기 지역은 막 2만 명, 3만 명, 5만 명씩 오는데 네네네. 그거 다 상담 못 해요. 네네. 예를 들면 똑같은 34평형인데 네네. A타입이 있고 F타입이 있어요. 네네. 나중에는 F타입은 설명도 안 합니다. 아, 시간도 네. 없고. 네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그 샘플하우스 네네.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을 들었던 네. 이거 좋아요까지 네네. 들었던 거에 익숙해지죠? 네네. 당연히 나머지 신경 안 쓰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거 공략하시라는 겁니다. 즉 그걸 통해서 주력 평형을 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네네. 말이네요. 네. 그리고 저층. 예. 저층은 뭐냐면 특히나 어디서 저층이 많이 나오냐면요. 네. 그 재개발 재건축 있잖아요. 네네. 조합원들은 당연히 내 사업장이잖아요. 조합원들이 네네. 보통.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당연히 다 좋은 거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1층 안 가져가죠. 그 저층 안 가져가요. 그리고 저층 말고 또 하나 그 비선호동. 네네. 예를 들면 헬리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맨 앞에 있는 역하고 가까운 동하고 예. 맨 뒤에 탄천 쪽에 있는 동하고 10분 이상 걸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일반 분양 어디 걸 하겠어요? 하면은 만약에 하면은 역 가까운 데 하죠. 당연히 일반 분양. 아, 일반 분양 뒤쪽을 하죠. 뒤쪽을 걸 할 거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네. 좋은 거 가져가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심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런 네. 것들 관심 가지실 거. 가격이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같이 올라가죠. 같이 올라가고 네. 저층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네, 네. 다 같이 움직여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심지어 조금 똑똑하신 분들은 저층만 공략하시면 예전에도 예전부터 계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일부의 특혜만 해당되는 거 아니니까 일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네네. 가점 낮다 또 나 당첨 확률 높이고 싶다 네. 이런 거 충분히 공략하시라는 거고요. 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명품 A급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B급도 안 되면 C급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신에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있어야죠. 벌판에 전왔다고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 대부분 근데 서울은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네. 너무 이슈화되고 그런 것만 말고 이거는 내가 청약 당첨을 받는 거니까 네. 당첨받으면 무조건 이익이 생기잖아요.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그러니까 역발상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오히려 당첨 확률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당첨 비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진행할 때 청약만 유도 이렇게 끌고 가는 거가 옳은 건지 아니면 청약 말고도 다른 쪽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30대가 청약 가점이 너무 적어서 다른 쪽으로 움직였다고도 하는데요. 이게 강남 재건축가 네. 제가 요걸 네. 지금 딱 먼저. 정해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로또 청약에 관심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자, 여러분 제일 먼저 관심 갖게 되면 강남 쪽은 어딜까 있을 거예요. 네. 강남은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관심입니다. 특히나 제도가 지금 변화를 하게 되면 4월에 정말 로또 청약 지역이 한 곳 나오거든요. 예. 바로 우리 영자님이 아마 이곳에 계시죠? 개포 1단지입니다. 네네. 개포 1단지가 그 제도만 조금 바뀌면 그러니까 분양 보증 제도가 조금 바뀌면 4월달 예.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기 전에 일반 분양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일 관심 가는 지역이 지금 개포 1단지가 명품입니다. 네, 굉장히 세대수도 굉장히 크죠. 네, 한 1200세대가 일반 분양이 네, 들어갑니다. 일반 분양도 굉장히 많고 이거 여기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둔촌주공. 둔촌주공도 관심 가지셔야 되고 다음으로 또 강남 쪽에 원베일리도 아직 이제 좀 앞으로 이제 분양해야 되고 좀 있으면요. 인기 좋죠. 네, 그래서 주로 강남 쪽은 재건축이 조금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다시 강북 쪽, 그것도 강북
강북도 많이 올랐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강북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여러분 관심 많으신 청량리. 와, 관심 최고죠. 예. 근데 청량리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재개발. 주를 이루고 있죠. 네. 그러니까 현재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 네. 물론 올해가 아니어도 네. 앞으로 재개발 진행할 곳들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되고 네. 또 그 외에 장인뉴타운과 인문뉴타운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죠? 또 아현뉴타운의 일부 남은 구역도 있을 것이고요. 부가현까지 해서 네네. 그리고 저 마포구 쪽으로 오게 되면은 서대문구 쪽이죠. 네. 수색증산 뉴타운 이런 곳들 네. 주로 보면 강북 쪽은 재개발이 굉장히 로또 청약으로 관심 가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쪽, 이제 강북 쪽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영자TV에서 아니면 부자독전에서 좀 다뤄주실 거죠? 그렇죠. 거기 왜 그 구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 영자TV에서 체크를 할 것이고요. 네네. 만약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자독전에서 별도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금방 난 청약에서만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다른 쪽도 움직여보는 게 좋은 건지 기존에 있는 부동산 같은 쪽도 생각해봐야 되는 건지 한번 자, 말씀. 지금 저 화면 그림 하나 나오고 있잖아요. 고통스러워하네요. 네, 왜 그럴까요? 글쎄 힘들어하는. 제가 이제 표현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했는데, 네.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 표현을 한 거냐면, 고시생 그러면 제일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로스쿨 제도라,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법시험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 익숙하게 들었던 게 또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왔잖아요. 10년 동안 고시 준비했는데, 네. 이게 운이 안 따라줘서 네네. 정말 다 이렇게 합격이 못했어요. 그랬을 네. 때는 정말 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고민스럽네요. 멘붕 오거든요. 네, 멘붕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또 청약 맞습니다. 당첨되면 돈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청약 시장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 이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경제방송에서 부동산 고민 상담을 많이 해드려요. 맞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상담을 와서 오히려 과감하게 빨리 정리하고 내 집 마련 빨리 시작하신 분들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분들 지금도 찾아오세요. 네네. 저 유료 상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오세요. 네. 다시 오셔서 얼굴 한번 보시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길 잘했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렸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나는 지금 이미 이익 창출했다. 불과 몇 년 네네. 사이에. 네네. 예, 그래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반드시 로또 청약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빨리 이 시장 참여자가 돼서 네. 즉 내 집 마련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씩 키워나가느냐 이거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약, 분명 로또 맞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부동산 투자나 또 일반 부동산 진행으로 인해서도 로또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 로또를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로또를 받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영자TV에서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